된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축하드리며 참석해 주신 내외부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앞서서 식전 공연도 멋지게 연주해 주신 이노은, 최성미 듀엣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행사에 앞서서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명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일일이 다 호명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행사 진행상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제는 북콘서트를 진행할 텐데요. 저희가 북콘서트 진행에 앞서서 오늘 저자이신 우리 조관식 박사님의 걸어온 길을 좀 보기 전에 그래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에게 특사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정치인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시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심은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뱉은 말을 책임지고 늘 국리하라는 부친의 당부는 나를 평생 도전하는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학업과 돈벌이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 누비며 뛰었습니다. 새벽시장 짐꾼의 풍거리, 과일장사, 심지어는 시체 닦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 삶은 정말 고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도 꿈이 있었기에 정신은 오히려 맑아졌고 희망의 빛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공부하며 일하며 4년의 고단한 결실은 졸업 후 국회 고위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고 12대 국회부터 여러 상임위원회를 두루 거치며 국회 정책 실무 능력도 많이 쌓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원천이 됐고 나의 고향 세종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국회 재직 중에도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로도 재직하며 올바른 정치인 양성과 학술 연구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내 고향 세종이 더 행복하고 더 강해지는 것을 보고 싶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을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어떤 이는 바보 같다 말하지만
나는 한길이 그저 좋았습니다. 아니, 한길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한길만 걸어왔습니다. 독립운동가인 조부도 그랬을 것입니다. 어느 하나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보람과 목표가 있는 길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해도 쉬지 않고 걷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 오면 떠나기 싫은 고향 같은 도시, 살맛 나는 행복한 도시, 그곳이 나의 고향 세종시입니다. 가는 길이 힘겨워할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언제나 여러분의 응원이었습니다. 내 고향 세종이 강해지는 꿈, 한 길만 걸어온 저의 발자취를 조간식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종에 담았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화면도 조정을 하고 사회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북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님 인사를 하고 모시면서 자리 이동을 해서 북콘서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간식 박사님 자리에 모시고 간단하게 인사말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물기도 오고 날씨도 안 좋고 한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저기 미처 인사 소개를 못한 분이 계시네요. 우리 양영직 이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저쪽에 우리 문화원장 임창철 원장님 나오셨네. 아마 늦어서 제대로 못 봐서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환 총장님도 오셨네요. 네. 우리 총장님 서울에서 일부러 오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세종에서 오신 분들은 너나오시 모두가 다 VIP입니다. 그래서 따로 아마 사회자께서 소개를 안 하신 것 같고요. 잠깐 제 인생을 쭉 돌이켜보는 영상을 보면서 제 자신이 울컥합니다. 제가 서울 한나라당 마포갑 당협위원장을 물려주고 나서 고향분들, 특히 유한식 시장님을 비롯해서 고향 선배님들께서 고향에서 정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따라서 2014년 3월 1일 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에서는 제가 고대 경영학과를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친박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죠. 또 2020년에는 제 고향 세종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을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을 지역을 구석구석 다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를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사람은 물론 제 가족, 우리 형님, 누님, 또 저를 지근거리에서 도와주고 있는, 오늘도 굉장히 열심히 저를 돕고 있는 우리 혜인 씨를 비롯해서 경미 씨, 또 혜숙 씨, 재희 씨, 정희 씨, 윤희 씨 등등, 종필 씨, 또 여기에 와 있는 종국 씨, 또 늘 도와주는 우리 주변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지난한 세월이었습니다. 집사람과 서로 떨어져 있고, 제 조준, 제 아들 여기 와 있습니다만은 아들과도 떨어져 있으면서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시절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면서, 우리 조승구 가수가 사실은 오늘 저를 축하 공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만은 선거법상
전문 가수기 때문에 또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또 저희 형님도 가수십니다. 올해 데뷔를 하셨어요. 또 우리 오영철 회장님을 비롯해서 아까 장영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어르신들이 오셨다가 가셨는데요.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생겼고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을 대신 절로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내려가시면 안 되고 이제 북콘서트 시작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자리에 앉아서 행사를 진행할 텐데요. 제가 요즘 저는 전문 사회자가 아니에요. 오늘 사회자는 아니지만 공연 기획자로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컨퍼런스나 북콘서트가 참 많이 열리고 있어요. 엊그제도 저희가 2024년 트렌드 코리아에 있는 저자이신 분을 모시고 저희 트렌드에 대해서도 북콘서트를 열어봤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강원구 작가님을 모시고 글쓰기 멘토링이라는 또 북콘서트를 또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북콘서트도 다 컨셉이 있고 그 기획을 해서 들어가는데, 오늘은 제가 책 제목을 보고 어떤 컨셉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사는 얘기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요즘 북콘서트들 많이 초대 받으시잖아요. 출판 기념회 너무 많죠. 시기가 10인지라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데 가면은 조금 지루하시죠. 보면은 행사할 때 졸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보고, 오늘 가슴속에 박사님한테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담아놓으셨다가 마이크를 또 건네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또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제가 사회자가 아닌데 이 북콘서트는 사회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끌어나가야 되는데 이걸 할 때 이제 의뢰해 주셨을 때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지만 오늘 제가 마이크를 잡을 용기를 가졌던 거는 박사님과 한 10년이 넘는 세월을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오늘이 아니면 저한테 그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용기를 내서 사회를 보는데, 제가 박사님을 항상 보면 제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하고 하겠습니다. 예. 항상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공연 기획자를 제가 2012년도 12월에 세종시에 오면서 많은 축제와 공연과 기획을 했었어요. 근데 그 기획을 할 때 항상 저 멀리서 이 몇 가닥 없는 머리카락을 옆으로 막 날리시면서 어떤 분이 막 오세요. 지금은 정말 좀 고급스러워지셨어요. 근데 예전에는 새까만 분이 막 오세요. 어떤 이렇게 제비라고도 하죠. 이렇게 옷도 막 은갈치 옷을 입고 막 걸어오시는데 저분이 누굴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면 열심히 명함을 줍니다. 또 이런 분이 또 오셨구나. 저는 행사 진행을 하면서 의전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획자 중에 한 명이어서 의전을 잘 하지 않지만 주관사의 요청으로 의전을 하게 되면 항상 누락되게 했어요. 누락되게 계셨고 소개하는 거를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와서 열심히 하고, 근데 어느 특정 기간에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열심히 오셔가지고 명함 돌리고 웃고 악수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기간이 아닌데도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실까? 근데 항상 제가 이제 오시는 게 이제 좀 쌓이다 보니까 이제 예술가들이나 공연자들이 너무 잘 알아요. 또 왔다 막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해요. 근데 몇 번의 이제 기회가 있으면 선택을 해줘야겠다. 저희끼리 저 정도 열심히 하면 선택을 해서 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 기회가 오면 우리가 의기투합 해주자 했는데 기회가 매번 안 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언젠가 저분은 공연장에서 사라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또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오세요. 저 멀리서. 그래서 의지가 강하시고 불굴의 의지가 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요, 제가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웃으시면서 악수를 하다가 뒤돌아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그 모습이 앞에 표정이 보이지 않지만 뭔가 표정이 느껴지는 느낌. 그때 또 기가 막히게 제가 그 나그네 설움이라는 곡을 이렇게 팍 넣었는데 정말 이 곡하고 어떻게 저 뒷모습이 똑같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항상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셨어요. 항상 의전이나 배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손님이셨어요. 그렇지만 항상 오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게 제 행사에는 꼭 배석을 하고 모셔서 인사말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항상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없으세요. 나는 항상 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인사만 열심히 하시고 행사장에서 없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공연자들이나 기획자들은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오해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은 행사장에서 열심히 이 사람 저 사람 악수만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사람으로 오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아닙니다. 그분 초대되지 않아도 열심히 웃고 와서 악수하고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항상 저도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무대 밑에 있다 보니까 그 말들은 저희들끼리만 하는 비하인드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도 좀 풀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초대받지 않은 손님에게 저는 오늘 초대받아서 이 자리까지 앉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감정의 오늘 행사가 아닌가. 제가 앞으로도 수많은 축제들을 하고 지나갈 텐데요. 얼마 전에도 유라시아 국제문화교류 축제를 마치고 세종에 다시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북콘서트를 비롯해서 컨퍼런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국제 행사보다 오늘 이 콘서트가 저한테 가장 의미 있는 콘서트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길었어요, 얘기가.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 째려보지 마세요. 저는 전문 사회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째려보시면 마음이 엄청 소심해져가지고 말이 안 됩니다, 말이. 그래서 그리고 또 너 얼마나 잘하면 두고 보자 이런 눈빛을 보시면 오늘 북콘서트를 즐길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행사의 컨셉은 가볍지만 메시지가 있는 행사로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째려보실 때마다 그분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노래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째려보지 마시고요. 크게 호응을 해주셔야 돼요. 네.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선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드리시고 돈 주고 책 사가시면 됩니다. 네. 자, 북콘서트는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볼 텐데요. 성실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평소에요. 요 북콘서트를 보실 때 박사님의 포인트가 있어요. 뭔가 자기가 가슴 속에서 뜨거운 얘기를 할 때 되면 고개가 약간 살짝 올라가세요. 그리고 콧구멍 평수가 좀 넓어지십니다. 그리고 막 뭔가 턱이 올라가세요. 이럴 때는 내가 막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고 마음먹으신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재수 XX가 없어도 여러분들께서 박수를 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나서 더 열심히 합니다. 네. 역시 충청도 분들이세요. 한 템포가 느려요. 박수가 항상 한 템포가 느린데 그래도 제가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콘서트의 코너를 제가 한 2개 정도 만들어 봤어요. 북콘서트의 첫 번째 코너는 저자에게 무엇이란? 이라는 질문으로 할 텐데 박사님 오늘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간결하게 짧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책 내용은요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책 사셔서 읽어보셔야 되니까 독후감은 페이스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박사님이 이 책을 쓰실 때의 느낌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에게 조치원이란? 조치원이란 저에게는 아픔이죠. 제가 처음에 여기 내려온 지가 2014년 3월 1일인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그렇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늘 가슴앓이를 하는 곳이 바로 조치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그런 가슴앓이 하는 곳이죠. 네.
좋지 않은 가슴앓이다. 너무 내 고향이지만 좋지만 가슴앓이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나그네 소름 있잖아요. 그 가사가 떠오른다니까요. 그 뒷모습이 항상 초대받지 않은 손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불굴의 의지로 이 긴 세월을 견뎌오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자에게 흘러간 10년이라. 흘러간 10년이라는 것은 그냥 버린 10년이 아니고요. 미래를 향한 그 미래의 발자취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 네.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서 나가세요.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형식적인 거 막 이런 게 말고요. 좀 현실적으로 사투리 쓰셔도 되고요. 네. 그래요. 근데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고향에 10년 전에 내려올 때는 큰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당시에 그 정치 선배이시자 거물인 이해찬 의원하고 붙을 꿈을 가지고 왔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가 앞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고향에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갖고 내려왔는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실현을 못해서 앞으로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훌륭한 정치는 사상가이자 철학자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꾼이 아닌 가가 되겠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저희가. 오늘 박사님이 또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사님 좀 뭐라고 했지? 이게 아까 초대받지 않은 손님, 이게 지금 번외 질문이긴 한데 그럴 때마다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초대하지 않는 너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요. 행사장에 초대할 경우는 거의 없어요.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서 명함만 주고 인사만 하고 와야 되는 아까 낙인의 서름이라는 그 말씀하셨듯이 뒷모습은 늘 쓸쓸했을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모함을 합니다. 조 박사는 와서 명함만 주고 그냥 간다. 초대를 안 했기 때문에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동안에 초대받은 곳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있습니다. 심지어는 밥을 굶어서까지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조관식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울고 계세요? 물가가 뭔가 촉촉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이런 게 또 몇 번 넘어지시고 막 이렇게 해도 웃고 오시고 그리고 또 항상 궁금해서 제가 몇 번 물어봐요. 그 많은 스케줄을 어떻게 다 알고 계세요? 저 공연 기획전 저도 모르는데 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제가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늘 연락이 와요. 오늘 어디에 행사 있으니까 잠깐 다녀가라. 잠깐 다녀가라. 그러면 어느 경우는요. 30분 단위, 심지어는 15분 단위까지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저더러 별명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별명도 지어주더라고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한다고. 그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은 제 고향 세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낡은 운동화라는 게 또 불러서 저자에게 낡은 운동화란이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네. 이게 저의 삶의 일부였었죠. 제가 고향 와서 떨어뜨리는 운동화만 해도 19켤레입니다. 이게 2개월 정도 신으면은 더 이상 신을 수 없을 만큼 너덜너덜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네. 앞으로 그 낡은 운동화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띄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또 낡은 운동화가 이 너덜너덜해진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제가 북콘서트 진행하면서 이렇게 긴장하긴 처음인데 왜 그러냐면 평소에 비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인식이 너무 조 박사님 입만 열면 그냥 비판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콧구멍이 평소가 넓어지면 긴장이 됩니다. 근데 오늘 그런 얘기들이 간혹
조금씩 나오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발을 밟아야 하나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도록 좀 조심을 수위 조절을 조금 해주시고요. 자, 저자에게 비판이라.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은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할까? 이게 또 안다는 거는 힘이 있어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아는 만큼 보인다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잘못된 부분을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에서야 깨달으셨어요. 주의해야겠다는 소리를 제가 처음으로 듣는 것 같아요. 아우,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이 비판을 왜 비판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항상 나는 팩트만 얘기해요. 이렇게 고개를 좀 흔들면서 팩트만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팩트는 저희한테만 할당량을 딱 정해줘요. 오늘 딱 30분만 할당량 하시고 나가서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판은 그런 거는 나중에 좋은 데 가셔가지고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시고 네. 그동안은 조금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자에게 오늘이라. 오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뛰는 날입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토크버스트가 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제가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몸이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제 덩치에 맞는 무거운 질문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겁게 질문하지만요, 항상 제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네. 아까 제가 말한 발을 밟지 않도록 조금 조심하게 이제 네.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질문 코너. 저자가 책을 쓰면서 가장 담고자 했던 메시지. 이 책은 사실 제가 10년을 이렇게 다니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집에 가도 아무도 없고, 네, 저 혼자만 여기 내려와 있었으니까요. 집사람은 또 교수기 때문에 서울에 있어야 되고, 또 아들, 딸 역시 서울에서 생활하는지라 저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메시지를 SN상으로 보내오는 분들이 계신데 참 좋은 글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글귀를 그냥 버리기는 아깝다. 이것을 한번 매일마다 써보자. 이렇게 해서 일기 쓰듯 매일 쓴 책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치인들이 쓴 그런 책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냥 쉽게 이렇게 볼 수 있고 단락도 작금 이렇게 작게 만들었고 쉽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보시면 삶에 도움이 될 그런 책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책의 메시지는 조간식이다. 이렇게? 제가 이 던진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제 책을 접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더 커지고 또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괴롭고 슬플 때 이 책을 통해서 위안을 받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다 담고자 했습니다. 네, 사진이 아주 아름답게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그 10년 전에 그 보던 새까만 모습이 아니어서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음 질문은 저자가 바라보는 세종시 현안은?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행복도시라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처음으로 국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과 신도심이 괴리감이 좀 있죠. 그래서 이 괴리감을 메꾸는 곳,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언론에다 글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월아리 육군 항공부대 저거 없애야 됩니다. 또 없앨 수 있고요. 그래야 발전이 됩니다. 중간 허리에 해당하는 저 육군 항공부대 반드시 없앨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2011년 9월 28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심대평 당시 국회의원이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년이면 여기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가 되는데 도시의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육군 항공부대가 있어도 되겠는가? 이거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을 때 옮긴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26일
지금은 국회의원을 출마하기 위해서 그만뒀습니다마는 국방부의 신차관하고 만났을 때 제가 이거를 옮길 수 있냐 없냐 그랬더니 옮길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옮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육군 항공부대를 옮기고 거기에 우리가 맞는 스마트 도시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드는 550조 국가 예산이 세종시는 빠져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550조를 6대 미래산업 쪽으로 해서 15군데에 나눠졌는데요. 유일하게 세종시만 빠졌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신청조차도 안 했어요. 만약에 제가 어떤 자리에 있었다면 최소한 50조는 가져왔을 것이다. 왜냐? 이 15군데를 나눠보면요. 대략 한 군데당 36조씩이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유일하게 국가 돈을 들여서 만드는 도시기 또 국가 산업단지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유치를 했어야 될 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자리에 가면 반드시 이것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렇게 다니다가 얼마 전에 현수막에 바꿔주고 랩의 끝에 말을 맞추는 것처럼 바꿔주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나치면서 봐서 그게 귀에 다 안 들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이게 그 2,600억을 들여서 지금 아시다시피 육군 항공부대 헬기장을 그 활주로를 바꾸고 있어요, 모양을. 그래서 어느 전에 보니까 여기가 고도 제한이 풀렸다라고 프랜카드를 다 써붙였더라고요. 지금 틀어진 활주로 모양이 생기게 되면은 또다시 고도 제한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지금 2,600억씩이나 들여서 활주로 모양을 바꿀 것이 아니라 멈추고 이것을 이전하라는 그런 뜻의 2,600억 납고고요. 또 우리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리에 다니다 보면은 그런 글귀도 있던데요. 어느 분은 공무원까지 고발을 했던데요. 그래서 될 일은 아니고요. 이게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불과 5분만 제가 손을 대면은 법 개정 금세 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제가 법을 제일 잘 만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2조를 여기다가 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네. 이제 이 마음속 단전에서 또 잠깐 잘난 척이 나오시긴 했는데 이 부분은 잘난 척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세종시가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계속 무거운 얘기를 하니까 조금 식사 시간 지나고 나니까 좀 졸리시죠? 네,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요 뒤에 신나는 공연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전국 콘서트를 하는 가수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그 가수들 티켓을 구해달라고 엄청 연락이 오는데 그 가수만은 티켓을 못 구해요. 그런 가수도 저희가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졸리더라도 참으시고요. 자, 저자가 시민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면 제가 국회에서 공직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보니까요. 국민이 주인인 것은 확실합니다. 표로서 심판을 하니까요. 그런데 사람을 보지 않는 투표 행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 처음에 내려와서 깜짝 놀란 게 제가 명함을 줬더니 보는 앞에서 찢습니다. 또 바닥에 던져놓고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 물었더니 빨간당이 싫대요. 이게요. 이런 형태의 투표를 하면은 절대 정치 바뀌지 않습니다. 정치는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그 자리에 걸맞는 실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자질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오로지 당만 보고 투표를 하는 이런 행태상으로는 우리나라 정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사람을 보고 투표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을 미리 답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네. 제가 오늘 또 이제 마지막 코너로 사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막 행사를 준비하다가 잠깐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조치원에서 볼 수 없는 인물이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잘생긴 청년은 누굴까? 라고 했더니 아드님이시고요. 또
워낙 또 방송에 많이 나서 인기가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박사님뿐만이 아니라 따님도 유튜버로 좀 굉장히 유명하시고, 그래서 저자에게 가족에 대한 의미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까 사모님하고 잠깐 떨어져 있다고도 하시는데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저자에게 가족이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늘 아픈 손가락이죠. 제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것은 늘 함께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늘 아픈 손가락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또 이제 제가 사모님이 참 그동안 저희가 박사님이랑 오랜 시간을 지켜보니까요, 굉장히 힘든 분이세요. 말도 단속시켜야 돼, 막 이렇게 표정도 단속시켜야 돼, 막 근데 굉장히 또 성격이 까칠할 땐 또 까칠하신데 그걸 다 맞춰주신 우리 사모님이 있으셨어요. 오늘도 너무 아름답게 배우셨는데, 자, 마이크를 우리 하나만 준비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네, 자, 마이크 하나만. 자, 사모님에게 마이크 하나만 전달해 주세요. 네. 자, 오늘은 왼수 같으면 왼수 같다 얘기하셔도 되고요. 네. 나에게 조간식이란? 조치원의 빼앗긴 매력남? 여기서 이렇게 달달한 얘기를 하시면 제가 지금 욕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러면 뒤에 있는 잘생긴 우리 청년 조준, 네. 옛날 과거를 얘기하셔야 되고 오늘 재밌게 하셔야 돼요. 재밌게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아빠란? 조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전 떠올리면 조금 되게 어릴 때 되게 아버지가 무서우셨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조금 슬픈 감정도 좀 들고 조금 되게 어렵습니다. 저 스스로도 되게 아이러니한 감정들이 많이 들어서. 근데 이거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목소리가 합격이에요. 제 마음에 확 들었습니다. 네, 목소리가 아주 훌륭하고요. 여러분 즐겁습니다. 저는 저 잘생긴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등 뒤로 이렇게 뒤통수를 보고 계시지만 저는 오늘 진행에 대한 이게 그게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가족분들이 계셔가지고 박사님을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을 견뎠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도, 쓸쓸한 뒷모습도 제가 봤을 때는 가족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지 않았나. 이 낡은 운동화가 2달이면 떨어지는 이 운동화도 가족들을 위한 마음이 아니었나. 근데 이 가족들을 위한 마음이 또한 고향을 위한 마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박사님한테 응원하라고 박수치는 자리보다는 우리 아드님하고 사모님 일어나셔가지고 박수 받는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한번 일어나서, 네, 여러분들 함성을 질러주십시오. 5초간 함성이겠습니다. 네. 아들 잘생겼죠? 네. 박사님이 명함에요. 저희 아들을 안고 찍었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이 조준 아드님처럼 멋있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 만들어 주실 거죠? 그럼요. 반드시 네.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좀 특별히 부탁한 게 있었어요. 가족들한테 박사님을 위한 그 어떤 이벤트를 좀 준비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박사님은 그걸 받기 전에 우리 사모님에게 제가 영상 메시지 남기듯이 한번 그 메시지를 한번 남겨주십시오. 우리 사모님을 향해서 일어서서 정중히 사모님을 위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음악을 살짝. 정말 제가 결혼을 36에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28살 때. 그때 이제 박사 과정에 있을 때였고요.
집사람이. 그때 만나서 결혼 생활을 쭉 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아들인 조준이가 얘기했듯이 굉장히 저는 엄한 그 아버지였어요. 또 엄한 남편이었고, 이 충청도 사람이라는 게 사랑 표시를 잘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한테도 이게 사랑이라는 그런 그 매질도 했고요. 또 집사람한테도 굉장히 그 안 좋은 단어도 썼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흘러간 과거이고 또 그것이 잘못된 사랑이라는 그것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그 외국에 갔다 오는 딸이 있는데 그 친구를 못 왔습니다.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딸 아들한테 굉장히 엄한 아버지였고 또 집사람한테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시대 사람들의 공통적인 잘못된 그 삶의 습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여기에 내려와서 10년 동안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가족이라는 것이 늘 함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목표를 위해서 저의 목표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1국가로 만드는 것과 제 고향 세종을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하는 것, 한 번 오면 떠나기 싫어하는, 그리고 어느 세계에서나 와서 벤치마킹 해가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게는 아무래도 소홀하게 됐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번 안아주시죠. 네, 박사님. 네, 한번 안아주십시오. 이제 어느덧 저보다도 더 커서 옛날에는 제가 사랑의 매질을 많이 했어요.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사랑이더라고요. 절대 애들을 때려서는 안 되는 건데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착각이었죠.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많은 그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집사람이나 제 아들이나 정말 또 지금 이 자리에 안 왔습니다만 우리 딸 늘 보고 싶고 늘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종시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사모님이 눈시울을 붉어져 있었어요. 자, 영상 잘 담으셨나요? 제가 오늘 이 눈물의 이 영상을 담기 위해서 좀 분위기 좀 많이 잡아봤어요, 여러분. 네, 우리 사모님한테 감동을 드렸는데요. 우리 사모님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행 그 의원님이랑 여성가족부 여성부 장관님으로 거론될 정도로 아주 선방 등에 관한 강의도 하시고요. 정말 역량 있는 커리어가 높은 아주 멋있는 분이세요. 저는 박사님보다 우리 사모님이 더 멋있는 분 같아요. 사모님 한번 일어나서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아름답고. 자, 저는 오늘 미션을 해결한 것 같아요. 영상 뜨겁게 잘 담아주셨고요. 자, 이제 긴장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마이크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조간식, 너 이거는 고쳐! 해도 되고, 나 이렇게 좀 해줘! 이것도 좋고, 아니면 어떤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그런 내용들로 좀 오늘 관객분들이랑 소통하는 사이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긴장이 돼요. 막 이렇게 보면 눈치를 봅니다. 내가 질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이따가 누가 손 하나 들면 막 우구죽죽 막 뒤에서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간 관계에서 다 잘라야 됩니다. 자,
충청도 분들의 이게 이 조금의 느림의 미학을 좀 버려두시고 오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아니면 따끔한 앞에 우리 선생님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고진광 대표님 오셨네요. 네네네네. 큰 박수로. 오늘 고향어른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열차를 이게 우리 조 박사하고 늘 분하고 화나는 게 조치원은 그냥 20분, 30분이 그냥 그대로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뭐 1시간으로 띄우고 조에 보니까 두 시를 못 맞춰가지고 조 박사님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는 딱 두 가지만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 박사 개인적으로는 자, 국정 업무를 누구보다도 국회에서 젊은 나이에 청춘을 잡아끼고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이 고향에 와서 내 고향에 뭔가 하나를 만들어 보겠다는데 뿌리가 독립유공자 후손입니다. 뿌리가. 박수. 그리고 늘 외롭게 맨발로 신발짝하고 뛸 때 보면 친구 이전에 눈물이 왈칵 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 친구는 왜 때만 되면 양보하고 말지? 그냥 한번 시간 부수고 나가지? 그런데 늘 양보합니다. 그럼 양보할 때마다 분하고 같이 뛰었던 우리 여기 같은 그래도 오늘 이 자리까지 와주신 분들은 늘 욕하면서도 야 조관식 근데 오늘 눈이 펑펑 내리더라고요. 오늘 조관식 박사의 그 하얀 눈에 이제 발자국이 큰 걸음걸음이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뜻을 바쳐라. 친구야 한번 하자. 이번에는 한 우리 두 쪽 나도 양보하지 말자. 그리고 가자. 이런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서 쫓아왔는데 제가 먼저 손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솔직히 조 박사 하자 이번에는 양보하지 마라. 삐뽀 위험 발언입니다. 위험 발언입니다. 그리고 밀어주세요. 이제 확 밀어주세요. 자, 이 질문보다는요 응원의 메시지 주셨어요. 자, 친구에게 답. 늘 우리 그 고진광 대표 시도 때도 없이 새벽이 됐든 언제든 저한테 전화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해라. 그리고 늘 조언해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죠. 이게 아마 고향 사랑이 나만큼 이상으로 있은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향으로 해서 저에게 이런 충원 저런 충원을 많이 해주죠. 정말 고마운 친구입니다.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세요. 제 고진경 대표님은 그 항상 보면 페이스북에 그 일기 그쵸? 예, 그 일기를 예전부터 그 일기를 막 지켜내시기 위해서 구공부터 하시던 그 모습들이 사진들이 퍼널하면 좀 잘 지나가요. 그런 전우회 같은 느낌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뭐 손을 들어주셔도 좋고요. 자, 또 시작했습니다. 이 어색한 분위기 어떻게 해야 하죠? 자, 질문 없으세요? 네, 원장님, 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신지. 예. 지금 뭔가 챌린지처럼 돼버리셨어요. 자, 지목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예, 마이크. 네네네. 예, 갑자기 챌린저가 돼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부터 조관식 박사와 함께 좋은 날만 지시라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래 조관식 박사하고는 아래움집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후배로서 사랑하는 후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늘 안타까운 거는 열심히 하는데 하는 만큼 못 가는 것이 그 심정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 세종 시민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우리 저 오영철 존경하는 회장님도 오셨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세종시 원도심에 월산공단이라는 거 있죠. 그때 당시 그 정진석 의원이 초선이었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는 않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군청에서 담당자 직원께서 국회를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저 약속을 늦게 왔어. 그래 왜 그러냐니까 정기적 보좌관을 만나서 국회를 만나니까 영 자리 이게 행사가 목표가 안 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월산공단을 하려면 강가도 기나 있죠. 그게 그때 당시 150억 공사라고 합니다. 150. 지금은 뭐 얼마 안 되는 그때 당시는 엄청난 액수 여기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그거를 얻어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 그럼 바로 우리 선배거든요. 그 공무원이. 그러면 조관식 박사를 알았어. 후배가 있는데 무슨 일을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고 그래서 막바로 쫄리시켰어요. 그래서 150억을 바로 승인을 하고 또 하나 하소종말 처리장을 40억을 플러스 했어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박수 받을만 하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때는 힘이 있으니까 하지 못하거든요. 국회의원들도 못하는 거를 행정보좌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일은요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5명이 움직이도 우리 세종시도 5이 일하도 몇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런 인재를 우리가 놓쳤다는 것이 상당히 아까운데 사실은 놓친 게 아니에요.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는 걸로 하고 우리 조관식 박사께 하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듣는 걸 더 즐겁게 들려라. 그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콘서트에서요 제일 재밌고 제일 좋은 멘트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입이 끝이는데 박사님 대답하셔야죠. 제가 고맙다고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200억을 제가 따서 내려보냈죠. 네. 그래서 오늘날 그 월산산업단지를 지나면서 늘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던 거를 갖다가 국회의원이 해야 될 것을 왜 제가 하게 됐나. 결국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이라는 건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고맙습니다. 그거는 앞에 너무 멋지게 해주셨는데 그게 말고 듣는 걸 많이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실 건지 대답을 그러면 네. 우리 친형님이나 진배 없으세요. 우리 장철이 형님은 네. 아래우집 살았고 정말로 늘 저한테 든든하시죠. 그리고 저를 위해서 항상 쓴소리를 해주세요. 다른 사람은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저를 사랑하고 또 아끼고 그러기 때문에 저한테 쓴소리를 하시는데요. 늘 감사드리고 그 말씀 잘 받들어서 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다가 덕세가 됐어요. 이제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실 때마다 이 영상을 제가 쇼츠로 만들어서 계속 틀겠습니다. 네. 네네네. 대한민국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가수가 아니 제가 할 거를 자꾸 가르치시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이렇게 우리 보고 있었는데 아까 마스크를 해서 제가 몰라봤어요.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 모셔놓고 저희가 뭐가가 자꾸 걸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 15초, 20초는 괜찮을 것 같은. 그래도 관객석에서 여러분 큰 박수로 잠깐 멘트도 들어보시고 여러분께서 19 같은 박수가 있으면 잠깐 10초의 듣는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제 마이크를 여기 우리 아주 멋있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판회를 많이 다녀봤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객석에 앉아서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조관식 박사님의 지나온 저도 들으면서 맞아 그러신 것 같았어
근데 저도 깊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조관식 박사님이 훌륭하신 분이라는 건 저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근데 뭐 출판기념회에서 노래하면 걸린다 뭐 이러는데 걸릴 거 없어요. 돈을 받아가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돈을 조금 받아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아니요, 오늘 또 행사가 저쪽 2시에 저쪽에서 강준현 씨가 뭘 하는가 봐요. 네네. 그래서 아마 여기 조금 더 오시고 싶은 분들이 약간 눈치가 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못 오실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이게 저도 제가 세종시 홍보대사를 유한식 시장님이 계실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조그만 세종시 특별자치시에서 같은 행사를 2시에 똑같이 하니까 아마 그쪽으로 조금 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노래 앞에 조금만 해볼까요? 박수, 박수, 박수. 그렇게 쳐서 노래가 안 나옵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당신의 그 몸짓은 날 위한 사랑일까 섹시한 그 모습. 감사합니다. 아우 즐겁습니다. 오늘 콘서트가 아주 그냥 제 취향입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이 자리에 앉는 게 너무 즐거워요. 박사님 응원해 주세요. 정말 우리 그 조승구 가수는 대한민국이 나온 가수예요. 아시다시피 세종시가 지금은 고향입니다. 또 어머님이 여기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남진 선배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셔서 가수의 생명은 노래인데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선거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승구 가수는 제가 오지 말라 소리를 안 한 것이 어머님이 여기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오지 말라 소리를 안 했고요. 나머지 뭐 진미령부터 시작해서요. 제가 그 가깝게 지내는 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형님이 또 지금 가수로 올해 데뷔했거든요. 네. 박수. 네.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김동찬 작사 작곡가 아시죠? 네. 또 타타타 부르는 김국환 형. 세 분이서 아주 친한 친구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국환이 형도 온다고 그러지, 이 김동찬 작사 작곡가, 옛날에 송혜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는 기동찬이라고 소개를 하셨었죠. 그 전국 노래자랑에서. 그 형님도 오신다고 그러는데 다 오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제가 더 하나 아나운서를 더 할게, 사실은 국회의원들이요 상당수가 저한테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보기보다는 인맥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제가 여기 와 있으니까 그냥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상당히 중앙의 인맥이 튼튼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다 이제는 선거운동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오지 말라고 했고요. 지금 화환도요, 제가 아마 그 온다는 화환 다 받았으면요 저 길 입구서부터 아마 쌓였을 거예요. 그걸 전부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네. 자꾸 제 거를 뺏어가세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나면 이 하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콘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자꾸 보니까 말에 욕심을 내세요. 사회자는 전데 자꾸 말에 욕심을 내세요. 제가 하원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던 게 앞에는 좀 무거웠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째려보시니까 지금은 이 얘기가 할 때가 아니다. 분위기가 이끄면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원래는 이렇게 축하의 기가 오기로 했었는데 12일 이후로는 어떤 것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다른 분들도 다 똑같다 해서 다 거절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미 저희가 행사장에 오니까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는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런 것들이 양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북콘서트가 대부분들이 뭔가가 의미 있는 분들은 그 전에 다 하셨어요. 근데 박사님께서는 이 행사 진행을 할 때 일부러 그러셨는지 16일로 잡으셨어요. 왜? 정말 사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하원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요. 저희가 거절하기 더 바빴던,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님의 아버님의 제자분이시기도 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장례를 치를 때 또 다 손님을 거절하셨는데 우리 박사님께서는 또 가셨고 감사장도 받으셔서 그런 것들로 해서 좀 받으실 수 있었으나 저희가 이제 좀 조심할 것도 조심을 해야지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해야지 더 빛났었을 텐데 우리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들으라고. 근데 그거 몇 분을 못 참으셨어요. 제가 이제 계속 쇼츠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네네. 제가 옆에 있어야겠죠? 네. 네, 안 되겠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박사님이. 그리고 박사님 옆에 있으면요, 한 4번은 삐져야 돼요. 막, 정말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비판을, 아까 욕을 하지 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비판을 하십니다. 최근에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 엄청 삐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같이 말한 게 아직 3번 남으셨어요. 조금 더 삐지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박사님이 이게 조금 약간 아까 비판, 그리고 막 이렇게 신랄한 뭐 이런 멘트들 저희는 좀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까 들으셨죠? 많이 들어라 하시잖아요. 이거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자, 또 질문은 더 하면은요, 여러분 대형 가수가요 뒤에서 기다리는데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어떻게 토크 콘서트를 마치고, 그리고 여러분, 네, 용기 있는 우리 시민분, 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요. 조관식 박사랑 이렇게 조관식 씨를 그동안 여러 번 봤었어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고, 조금 전에 집사람 얘기할 때 나하고 비슷한 한 2년 선배들은 나 눈물이 났어요. 와이프하고 봤을 때. 그랬고, 저는 사모님께 하나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모님의 신랑인 조관식 씨 아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딱 1%가 부족한 것 같아요.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잖아요, 기왕이. 좀 자주 내려오셔가지고, 잘생긴 아들도 마찬가지야. 조관식 혼자만 있는 것 같아, 돌아다니면 항상. 좀 사모님, 우리 조관식 좀 적극적으로 지지 한번 해줍시다. 4개월 남았잖아요.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네네. 우리 박사님께서 한마디. 네, 고맙습니다. 아마 그 선거가 되면 다들 내려와서 할 겁니다. 전에도 그렇게 했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네. 아까 보셨죠?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저는 12대째 세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관식 박사는 고향 후배고 늘 옆에서 봤는데 늘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오늘 출판 기념회 한다고 해서 와봤는데 우리 집사람이 조그마한 작가예요. 그랬는데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이 책을 어떻게 만드냐? 언제까지 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실력 있는 작가 한 사람하고 보조작가 대여섯 명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자기가 썼다고 출판 기념을 하는데 그건 다 쓰레기예요. 근데 박사님 걸 여기 1시간 전에 와서 읽어보니까 진짜 놓고서 읽을 만한 책입니다. 박수 치세요. 구절구절이 다 불가능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꼭 집에서 이렇게 밑줄 치면서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점점 훈훈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던 대로 훈훈해지고 있습니다. 예, 답변. 우리 허 대표님은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라는 그 내용을 서류를 찾아갖고 오신 분이에요. 사실 저는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한 것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허 대표께서 그 자료를 다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가였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 또 우리 허 대표 같은 경우는 저를 위해서 그 전에 처음 내려왔을 때부터
저를 후원해주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늘 저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고맙다는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아우, 예. 또 앞에 계신 아름다운 우리, 네.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제가 오늘, 예. 말씀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앞서서 아까 인사드렸던 대전발전연구소 박은규 회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문미영 이사장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인사를 드리면서 조관식 박사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저희가 다 같이 해주셔야지 이게 선물의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이 행사장에 오다 보니까 대설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안 내리다 보면 눈이 내렸잖아요. 이건 분명히 조관식 박사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징조 같아요. 동의하시죠? 네. 제가 지금 저도 이제 비례로 뛸 후보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캐치프레이즈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2번이라는 제가 문구를 밀고 있습니다. 수어로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이 갓을 쓴 모양이에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2번. 2번을 어떻게 해요? 찍어달라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 조관식 박사님은 세종에서 2번을 달고 나오실 거잖아요. 그쵸? 세종시가 수어로 세종대왕이 수염을 표현해서 세종시입니다. 네, 시는 빼고 세종시를 사랑한다면 2번. 2번이 누구게요? 조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세종시를 한숨만 하세요. 그냥 편하게. 세종시를 수염이에요. 수염. 세종대왕의 수염. 세종시를 사랑한다면 2번. 하실 수 있으시죠? 만날 때마다 세종시가 어려우면 사랑한다면 2번. 2번을 찍으면 세종시가 더 많이 발전을 하고 세종시와 매일매일 행복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시고 계획하시는 조관식 박사님께서 더 크게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4개월 정도 남은 시간 중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조관식 박사님께서 공천이라는 선물도 받고 더불어 당선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해 주실 거죠? 네! 주실 거죠? 네! 박수가 너무 작잖아요. 제가 한 번 더 연호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뚜기 조관식 하면 여러분은 파이팅을 3번 외쳐주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오뚜기 조관식!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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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우리 문미영 대표는 지금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자 중에 한 분이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일부러 아마 저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구호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OTN의 임원선 대표님 오셨네요. 네. 예, 직접 나오셨어요. 예. 네. 기자가 본 조관식.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OTN 기자십니다. 네, OTN 뉴스, OTN 매거진을 직접 운영하는 임헌선 대표입니다. 저는요, 한 10년 전에 우리 조관식 박사님을 뵈게 됐거든요. 그동안에 계속 활동하시고 또 어떤 이렇게 노릇하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제가 피부를 듣고 또 이렇게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본 소견이거든요. 이 말 한마디가 좋지만은요, 데이터, 하나의 기사 자료를 제공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는 조관식 박사입니다. 저는 우리 기자들이 갔을 때도요, 물론 막 돌아다닐 때도 작년 아까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동에서 먼저 서두에서 좀 하시는데 기자들이 한테 제공하는 그 하나하나의 이 소식을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담화명에게 많은 협조를 해주실 걸로 사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뒤에도 보니까 우리 건축의 김지훈 대표도 오셨고 아까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던데 정대우 대표님 SNS 타임즈에 정대우 대표님도 오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 지금 찍고 있는 한국복지정책TV의 오창석 PD님도 지금 계셨고 갑자기 또 인사를 하시네요. 네. 여러분 계속 이제 아까 보셨죠? 템포가 느리다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다음 순서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뒤에 재미있는 축하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아름다운 사모님과 잘생긴 아드님이 우리 박사님 아까 가족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박사님한테 선물을 준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선물을 한번 저희가 일어서서 받도록 할 텐데요. 자, 사모님하고 아드님 나오셔가지고 마음을 담긴 그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뮤직큐? 네, 그 낡은 운동화 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또 아버님의 운동화를 사왔나봐요. 네네. 어머, 아버님 직접 신경. 여러분 박수 치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사모님 어떤 선물일까요? 네, 가족 사진 촬영 한번 할까요? 네. 새 운동화 신고 열심히 달리고 따뜻하게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활동하시라고 정말 값진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박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랑 좀 하셔야 돼요. 운동화가 굉장히 예뻐요. 잘생긴 아드님이 주셔서 그런지 너무 예쁘고 또 따뜻하게 해서 열심히 뛰라고 우리 사모님께서 센스가 있으세요. 그래서 사모님 제 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음은 충분히 다른 것 같고요. 박사님. 우리 저 박재우 변호사도 왔네. 자, 박사님. 아까 이상우 변호사도 왔었는데. 네네네. 분위기를 깨셔요. 네. 어쨌든 고맙습니다. 제가 늘 겨울이면 이게 편도가 좀 약한 편이라서 목을 늘 둘러야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목도리를 따뜻한 목도리를 준비한 것 같고요. 저더러 또 열심히 뛰어서 반드시 세종과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의미로 제 아들은 운동화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 뜻에 부합되도록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발의 값어치와 목도리의 값어치를 꼭 하셔서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이제는 좀 딱딱했잖아요. 제가 또 가볍게 웃고 있잖아요. 이제 즐거울 시간만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연을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티켓을 구해달라고 엄청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 미스터 트롯 하면 누가 떠오르죠? 그럼요. 임영웅 티켓 구해달라고 엄청 연락이 와요. 근데 제가 딴 가수들은 막 나오나 그렇고 많이 구해주는데 이 가수들은 티켓을 못 구해줘요. 자, 그 못 구해주는 친구가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